자,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1편에서 손가락이 무슨 죽은 사람 손처럼 나와서 놀랬을 것 같은데, 그거는 글씨 잘 보이게 명도 조절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세계지리 3쪽 할 차례고요. 그 동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을 볼 건데, 요게 이제 수능 문제에서 이제 보통 거의 1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 그다음 서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지도라는 건 그 사람이 만들 때 정확하게 실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양의 세계지도와 서양의 세계지도는 그린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지도가 표현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알아볼 수 있어서 이 지도라는 게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지도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5세기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많은 지리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지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5세기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업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 송나라의 화이도라는 건데, 화이도라는 것과 명나라의 대명 홀리도가 있는데 중국 중심 세계관인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중화 사상은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국 중심 세계관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중국 지도가 이제 지도에서 그리고자 하는 사람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지도 중앙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고 있는 나라를 당연히 중앙에 넣겠죠. 자,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이제 누가 그 고려만국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세계 인식 범위가 넓어지고 서구식 세계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즉 서구식 세계 지도라는 건 그 서양에서 이제 그 항해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뭐 경도와 위도가 포함된 이런 식의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구식 세계 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1402년에 대표적인 그 지도가 만들어진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거예요. 이름 엄청 길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자, 근데 어째 느낌이 위에서 뭔가 본 듯해. 어디서 본 거야? 대명 혼일도 이거 봤었죠? 그래서 이 지도를 좀 참고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요, 혼일, 그러니까 한 개의 지도에 강과 리, 강 흐르는 것과 땅을 집어넣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저거잖아.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나라와 수도를 집어넣은 지도다라는 뜻이야. 그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이름만 봤을 때 세계 지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와 천화도는 중국 중심 세계관인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되냐면 1402년이면요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 개국을 하고 나서 4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중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 다음의 나라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지도에서도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았대. 그러면 지도 중심부에 뭐가 나타나는 소리야?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천화도. 우리가 지도는 보지 않았지만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지도 가운데에는 당연히 중국이 있겠죠. 이건 우리 밑에서 살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세기 이후에 실학자들에 의해서 서양의 근대적 지도가 도입됐대. 서구식 지도가 들어오고 그 뒤에 우리나라가 서양의 근대적 지도가 들어오면서 중국 중심 세계관에서 벗어난 지도가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화도 지도나 지구 전호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세계 지도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요. 자, 밑에 지도는 이따가 한 번에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서양의 지도, 세계 지도와 세계관을 볼게요. 자, 고대 보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써 있어. 자,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는요, 여기 그 점토판 지도잖아. 그러면 종이겠어? 아니면 일정한 흙에 그려놨던 거였어?
당연히 흙에 그려는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밑에 살짝 보면 좀 누가 봐도 딱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요 하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는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라는 거고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세계 지도를 만드는데 로마 시대에 제작했대요.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최초로 경의선 개념과 투영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경의선 개념은요, 우리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경도와 위도라는 게 있어. 자, 그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는 지금 여기 요 밑에 보면요, 얘거든요. 얘가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인데 지금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이 그어져 있지. 자, 가로선은 뭐예요? 글씨 좀 잘 써야 되는데 제발 글씨 좀 잘 쓰자, 손아. 자, 가로선은 위도고 세로선은 경도인데 경도는요, 이게 시간을 활용하는 척도의 단위고요. 위도는요, 온도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경도와 위도를 통해서 일정한 좌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릴 때 좀 더 정확하게 그 틀을 제시했다라는 게 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대에는 이 두 가지 지도,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와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는요, 가운데에 역시 지도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빌론의 수도가 바빌로니아라는 도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변의 영토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뭐 종교적인 거와 설명 같은 게 써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세에 들어오면서 TO 지도라는 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TO 지도는 모습이 TO의 모습을 땄다고 해서 TO 지도라고 하는데, 요거거든요. T에 이 강과 바다가 되어 있고 둘러싸고 있는 바다, 그리고 세 개의 대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TO 지도라고 해요. 중세에 만들어진 지도. 자, 여기서 약간 혼선이 오는 게 뭐냐면, 얘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얘가 중세 시대, 시간이 더 흘러갔거든. 그런데 지도의 모습은 어떤 게 더 정교해 보여요? 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 TO 지도는요, 중세 유럽에서 제작되어 있고, 이게 지도를 그린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즉,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릴 때 가운데에 성지를 그려놓은 거야.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이다, 예루살렘 중심이다 라는 거고, 지도의 위쪽이요, 동쪽을 가리키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TO 지도에 보면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표현했어. 유럽, 아프리카 모양 정말 간략히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아시아 대륙을 표현하고 가운데 예루살렘을 둔 다음에 동쪽 위쪽의 끝에 에덴의 동산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은 거야. 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지도를 그렸어. 근데 그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동쪽에 그 성스러운 동산, 에덴의 동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도의 가장 중심부에 연결해서 그려 넣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도의 위쪽이 동쪽을 가리키게 된 거죠. 원래 일반적인 지도는요,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이 사를 기준으로 이쪽이 북, 동, 서, 남.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도는 아무 표시가 없으면 이게 기본적인 방이거든요. 북쪽을 위쪽으로 돋는. 왜냐면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많이 치게 되는데, 이 TO 지도는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북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예루살렘을 두고 지도의 위쪽을 동쪽으로 해서 북쪽 그 위쪽 끝으로 가다 보면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이 그 에덴의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1114년에 있는 세계 지도는요, 우리 크리스트교적인 거 봤으니까 이제 이슬람 지도를 볼 건데, 알 이드리시 지도예요. 자, 이 알 이드리시 지도의 세계 지도는요, 중세 아랍의 대표적인 세계 지도예요. 이슬람교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무슨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겠어? 이슬람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겠죠.
아무튼 이슬람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가 지도의 중심부에 가장 중요한 걸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긴 게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메카예요. 메카. 이제 나중에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메카라고 성지순례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여기는요, 여기서 동쪽이지만 여기서는 남쪽이 지도의 위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는 지도에 반대가 되어 있는데, The Kaaba is a cubicle-shaped building covered with a beautiful black cloth embroidered with gold Quranic verses. All Muslims around the world face the Kaaba during prayers 7 times while reciting verses. When reaching the spot of the black stone in the eastern corner of the Kaaba, the pilgrims salute it. It is believed that this stone fell from heaven. 그래서 실제로 이 지도가 지금 이드리시 지도인데, 가운데에 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있고요. 이 위쪽, 이게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표현한 거야. 그래서 위쪽을 아프리카, 그럼 밑에 쪽이 유럽. 여기 유럽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유럽을 표현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지도는요, 그린 사람의 세계관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대에 들어와서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대항해 시대는 그 원피스 대항해 시대처럼 이제 배 타고 세계의 여러 곳을 떠나는 시기가 이 근대 서양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자, 15세기에 이제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찾으러 가냐면 이제 인도를 찾아서 가는 거지. 그래서 세계의 인식 범위가 넓어지고 지도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왜? 내가 배를 타고 인도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정확하게 측량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가 뭐냐면 메르카토르 지도라는 건데, 자,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요, 목적지까지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자, 왜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내가 여기서 저기 지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둥근 선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나침판으로 그 각도를 조정해야 되거든. 되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항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지도가 메르카토르 지도거든요. 지금 이 지도를 곡선에, 다른 지도처럼 이렇게 휘어있는 이 곡선의 부분을 잡아 당겨서 일부러 쭉 핀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항로를 직선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해서 항해에 잘 썼다라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투영법, 아까 위에서 투영법 설명 안 했구나. 이 투영법이 지구 가운데서 빛을 비춰갖고 모습이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지도에 그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빛을 투과해서 그 비치는 그림자를 그대로 지도에 그려 넣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데, 이 메르카토르 지도 같은 경우는 이 투영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도를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해 쓰기 훨씬 편리하게 개량했던 지도다라는 거고, 고위도 지도기 지나치게 확대 왜곡되는 게 단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윗부분을 잡아서 벌려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휘어있는 경선이 이걸 억지로 이렇게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피니까 윗부분이 쭉 찢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메르카토르 지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도라서. 그래서 북쪽에 치우쳐 있는 그린란드 섬이 실제보다 엄청 크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확인 문제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위에를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밑에 지도 보면 이 첫 번째는 지도 있죠. 이게 호닐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중국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가 여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근데 실제 크기 보면 우리나라랑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아라비아 반도고요.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대륙이 진짜 큰데 우리나라랑 지금 크기가 거의 비슷하지. 그 이유가 이 가운데가 중국이고 이게 소중국, 소중화 사상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컨드, 두 번째 중국 다음 가는 국가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야. 이것도 일종의 소중화 사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소중화 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모양이 실제로는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도에 정말 그냥 대충 그려 넣었어. 그러니까 인지는 그래 너 있는 건 알아. 근데 정확하게 그리고 싶진 않아. 뭐 이런 그 사상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고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지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뭐야?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 무슨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중화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기도 합니다. 써줄까? 그래, 쓰자. 글씨 이쁘게. 자, 혼일강의 역대 국도 지도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뭐 이 정도. 아, 글씨 쓰기 귀찮아. 썼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했는데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다. 그리고 가운데에 바빌론 도시가 있다라는 거. 얘는 메르카토르 지도인데 얘의 특징은 뭐다? 항로가 직선으로 표현됐고 이거 윗부분을 강제로 펴서 그러니까 직각을 만든 거죠. 유도와 경선을 직각으로 만들어서 항로를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지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든 이제 로마 시대에 제작된 지도고 세계 지도고 경의선 개념을 처음으로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게 프톨레마이오스 지도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종교적인 뭐 그런 이렇게 바람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그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종교적인 특징을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 그렇지만 경의도선을 표현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는 티오 지도. 이 지중해와 강의 모습을 본다 티오 지도를 만들었고 대륙 3개. 그다음에 지도의 위쪽은 동쪽을 지칭하고 있고 에덴의 동산이 있다라는 거. 크리스토교적인 관점. 그다음에 이거는 이슬람교.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알 이드리시 지도. 그래서 아랍의 세계 대표적인 세계 지도고 가운데 성지인 메카를 두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지칭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그 특징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면 뭐 이거는 퍼펙트하게 끝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지리정보의 수집과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지리정보는요 지표 공간상의 자연 및 인문현상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지리정보라는 건 결국 이제 지도를 만들 때 필요하든지 내가 그 지역을 궁금할 때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학년 끝나고 나면 이제 3학년 때 대학을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그래서 그걸 막 찾아봤어. 맛집은 뭐가 있고 뭐 근처에 뭐 스타벅스는 있는지 혹은 뭐 주변에 영화관은 있는지 뭐 갈만한 놀이공원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뒤져보는 게 다 지리정보 수집의 대표적인 예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조사 지역을 방문해서 지리정보를 수집한대. 그럼 직접 가서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무슨 조사라고 표현하냐면 직접 조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도 문헌 등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한대. 이거는 간접 조사라고 표현해요. 자, 그리고 인공위성,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관측 대상과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측정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는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리 정보의 수집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쓰게 되는 게 뭐야? 3번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나만의 그 도시 찾아오세요 라고 했던 것도요, 일종의 지리정보 수집의 원격 탐사를 대표적인 예시로 하게 된 거예요. 자, 지리정보 표현, 종이지도 컴퓨터로 제작한 다양한 지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리정보체계라는 게 있어. 앞에 걸 따서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 GIS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GIS라는 거는 지리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사용자가 나 이거 보여줘 라고 해서 요구에 따라서 가공하여 처리하여 그 결과물을 얻는 지리정보 기술인데, 자, 복잡하고 방대한 지리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리정보 수집된 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정보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도와준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자, 내가 장호원에서 수원까지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가는 길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서 내가 이제 검색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이쪽 길로 가면 제일 빠릅니다 라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게 이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래서 지리 정보 체계 GIS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분야 보니까 초기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도 제작과 환경 분야 등에 주요 사용을 했고, 컴퓨터 위성 시스템 GIS, 이거 오타네요. 컴퓨터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은요, GIS가 아니라요, GPS예요. 우리 저거 있잖아, 위치 기능 키는 거 GPS거든요. 이걸 발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웹 GIS를 통해서 날씨, 길찾기, 아까 내비게이션, 교통정보 등의 지리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지리정보 책이고요. 자, 오늘날과 옛 세계지도의 지리정보 차이를 보게 되면, 옛 세계지도는 컴퓨터를 쓰지 않고 종이를 통해서 제한된 양의 정보만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TO 지도도 다른 거 막 이것저것 넣을 수 있었지만, 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간단하게 그리고 싶어서 그렇게 그려 넣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제한된 양의 정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세계지도는 컴퓨터를 이용한 정교한 전자지도 제작으로 다양한 속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속성 정보라는 건요, 이게 정보가 세 가지가 있거든. 위치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그래서 위치, 어디에 있고, 그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왜냐면 위치는 일반적인 얘네들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옆에 이게 있구나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뭘까라는 거는 알기가 어려웠거든, 옛날 지도는. 근데 오늘날의 세계 지도는 다양한 속성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던 대로 쾰른 대성당을 딱 봤을 때, 그걸 줌해서 쭉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볼 수 있잖아. 그걸 통해서 여기는 종교적인 행사 장소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보를 추출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확대와 축소가 자유롭고 거리와 면적을 구하기 쉽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지도 기능에서 막 위성 지도를 켰다 껐다, 아니면 지형도를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자료 매트리를 통해서 복사나 배포가 쉽고 파일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보관이 편리하다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는 속성 정보, 여기 위에 세계지도와 다르게 속성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가공이 쉽고 그리고 배포도 쉽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당연히 1, 2, 3, 4번도 역시 채워 넣으셔야 되고요. 밑에 지도를 그려보자, 이거는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이거는 계약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정리는 줌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